안녕하세요. 율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제약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약 조건에는 도메인 제약 조건과 그 다음에 엔티티 제약 조건 그리고 관계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도메인 제약 조건, 다시 얘기하면은 그 컬럼에 올바른 값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난널이라든지 또는 디폴트 또는 체크 제약 조건, 이 도메인 범위 내에서의 그 제약을 걸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도메인 제약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설정했다고 하면은 각 컬럼들은 올바른 값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도메인 범위 내에 있는 값들을 잘 갖고 있을 텐데, 그런데 저희가 테이블 전체로 범위를 확대했을 때 그 테이블에는 그러면 정말 다 올바른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좀 알아보고요.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제약 조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테이블에 데이터가 이제 쌓였어요. 그래서 A 레코드가 쌓이고 이제 B 레코드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컬럼에는 그 도메인 범주 내에 맞는 데이터만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필수 컬럼은 난널로 잘 들어갔고요. 그리고 체크 제약 조건을 통해서 그 범위 블록도 잘 체크해서 데이터가 올바른 값만 들어오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컬럼이 다 올바르다고 해서 그게 다 유효한 건 아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레코드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첫 번째 레코드와 동일한 값이 또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레코드가 여러 개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게 동일한 데이터 여러 개 들어가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중복된 데이터를 막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결함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렇죠. 각의 컬럼은 올바른 값을 가졌지만 그 레코드 단위로 봤을 경우에 레코드가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의 레코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올바른 데이터가 들어갔다고 볼 수 없겠고요. 이거는 좀 더 큰 범위에서 오면 데이터 결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코드가 절대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은 주소 또는 같은 전화번호, 같은 이름을 쓴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뭔가가 다른 게 있다면, 예를 들어 주민번호가 다르다거나 또는 DNA가 달라서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테이블 전체에서 봤을 때 이 결함을, 이런 형태의 결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컬럼이라도 이 레코드의 데이터를 식별하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컬럼이 있어야 돼요. 이런 컬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식별 컬럼 또는 식별 키를 갖고 있는 컬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컬럼이 하나 준비가 되고, 이 식별 컬럼에는 절대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수 있어야 테이블 단위로 보면 데이터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이 레코드를 식별하는 키를 담는 컬럼 말고도 이제 중복이 발생하면 안 되는 또 다른 만약에 컬럼이 있다고 합시다. 그 예를 들어 저희는 만약 이메일 주소를 입력받는데 이메일 컬럼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값이 중복돼서 없게끔 제약하고 싶다. 그것도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전체 레코드들이 올바르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의 제약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프라이머리 키, 바로 식별키로 쓸 수 있는 컬럼에 대해서는 절대 중복이 발생할 수 없으면서 또한 널도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제약을 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널은 허용하나 중복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 그런 컬럼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제약을 걸 수 있는 그런 또 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제약 조건 이름이 바로 식별키로 사용되는 제약 조건 이름이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되진 않지만 절대로 중복이 발생하면 안 되는 그런 컬럼에다가 설정할 수 있는 게 유닉 제약 조건입니다. 둘의 제약 조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것은 프라이머리 키는 널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고요. 얘는 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식별만 가능하면 되는 녀석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 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정해 보고요. 그 다음에 유닉이라는 것을 설정해 보면서 이 녀석을 통해서 데이터가 중복된 이 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형태로 관리하는 방법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거는 방법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테이블을 처음 만드는 그 시점에 제약 조건을 걸겠다라고 하면은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그 컬럼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이제 이 녀석이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라고만 설정을 해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기본 키 제약 조건 또는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에 의해서 절대로 널 값도 들어갈 수 없고 또 이제 중복된 값을 두 번 이상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제약 조건을 저절로 가게 되고요. 이렇게 제약 조건을 걸게 되면은 이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그 컨스트레인트의 식별자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이름이 매겨지게 되는데요.
내가 명시적으로 이 제약 조건에 대한 이름을 내가 부여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컨스트레인트 한 다음에 이 이름을 내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노티스의 id에다가 내가 걸어놓은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데이터 딕셔너리에서 검색을 할 때 이제 쉽게 이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제약 조건을 걸 때 보니까 이제 태블을 만들 때 이렇게 제약을 걸게 되면은 이 컬럼이 좀 많이 지저분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빼고 밑에다가 몰아서 이렇게 제약 조건을 걸기도 해요. 자, 그리고 저희가 테이블을 만드는 시점이 아니라 테이블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라면 제약 조건을 이렇게 걸지 않겠죠. 그럴 때는 보나마나 alter 테이블 해가지고 add constraint 해가지고 primary key라고 하는 것을 적을 거예요. 그리고 primary key는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 write id가 중복이 허용되면 안 된다라고 합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지사항을 올리는 사람이 한 사람에 하나씩만 올리는 공지사항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이제 업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일이 많지 않겠죠. 한 사람에 하나씩만 글을 쓰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절대로 두 번을 쓸 수 없게 그렇게 제약을 걸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유닉이라고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유닉이라는 녀석도 얘처럼 그 제약 조건에 이름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식별자로서의 이름을 여러분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앞에다가 컨스트레인트 한 다음에 그 notice 언더바 write id 언더바 뭐 uk 이런 식으로 유닉에 대한 그 이름을 여러분들 제약 조건 이름을 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notice 언더바 write id 언더바 uk 해가지고 유닉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녀석을 이름을 붙이면서 이 옆에다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몰아서 정의하는 것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테이블을 지금 크리에이트 하면서 제약 조건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미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테이블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약을 걸겠다. 그런데 테이블 수정하는 방법을 걸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alter 테이블에서 컨스트레인트를 add 하겠다라는 명령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 테이블을 다시 만들면서 그 제약 조건을 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테이블을 alter 해야 되겠죠. alter 테이블 해가지고 컨스트레인트를 add 하는 방식으로 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add 하거나 또는 유닉을 add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했지만 저희가 이 모디파이를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 쿼리 가지고 모디파이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좋은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편집 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프라이머리 키와 유닉 제약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이제 걸어서 49번이 이미 등록됐는데 또 다른 아이디로 49에 들어서 없게끔 제약을 거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일단 열로 가셔서 여기 편집 도구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노티스라고 하는 테이블에 이제 수정창이 열렸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를 작성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서 pk라고 하는 것에서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열쇠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키가 설정되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건 중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널이 허용되지도 않는 그런 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닉 제약 조건을 걸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유니크하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갖고 있는 녀석이 없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달 것은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레그데이트라는 녀석에다가 저희가 유닉 제약 조건을 걸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제약 조건 탭에 가셔서 여기서 또 이제 플러스 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고유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유 제약 조건 누르시면은 고유한 열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름을 여기다가 이제 편집할 수도 있어요. 뭐 이름 그냥 이렇게 두도록 하면 그대로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내가 레그데이트가 절대로 동일할 수 없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선택해서 고유 제약 조건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그 레그데이트는 동일한 데이트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지금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자, 어쨌거나 저희는 이렇게 이제 고유 제약 조건을 걸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준 거고요. 사실 이걸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기본 키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키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약 조건 탭을 한번 가보시면은 보시면 노티스에 PK가 있고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PK가 결정되고 나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추가할 때 아까 49번이라는 것을 추가할 수 있었잖아요. 한번 추가 한번 해볼게요. 자, 추가하고 여기다가 기존에 있는 49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에다 49번을 또 넣는 작업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커밋 한번 눌러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밑에 뭐가 나오냐면 무결성 제약 조건 해가지고 여기 보면 노티스 PK 그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에 위배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데이터가 커밋이 되지 않습니다. 자, 봤죠? 그래서 롤백 한번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PK 제약 조건을 걸어서 이제 id라고 한 열에
중복된 데이터 들어올 수 없도록 제약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과 유닉 제약 조건을 거는 방법을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PK라고 하는 녀석에도 기본과 비슷하게 그 아이디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퀀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시퀀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